네, 세 번째 세션. 코드를 짜면서 겪은 오해의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이현호라고 하고요. 현재 와디즈의 iOS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와디즈의 데이터 분석가였고요. 그 전에는 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우였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배우 이현호 이렇게 검색해서 제 검색 순위 좀 올려주세요. 네. 현재 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먼저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만화 아무래도 개발하시면서 한 번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임자가 하던 일이다. 아, 코드가 엉망진창이네요. 이러고 진짜 실력 없었나 보네. 이러고 일이 막 쏟아지죠. 그러면 아유, 모르겠다. 나 빨리 퇴근해야 되니까 일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이 퇴사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오죠. 전임자가 하던 작업이다. 코드가 엉망진창이네요. 전 개발자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라는 말을 하죠. 사실 저도 이랬습니다. 제가 제 회사의 코드를 봤을 때, 와, 이전 사람은 대체 왜 이렇게 짠 거야? 실력이 없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커밋 로그를 봤더니 그게 제 자신의 커밋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엉망진창이구나. 이거 내가 예전에 무슨 짓을 해놓은 거지. 뭐 속된 말로 똥을 싸놓은 건데 눈치도 못 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발표를 보시면서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저는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iOS로는 1년 6개월 정도 일을 했고요. 공부를 했고요. 이 중에서는 뭐 그것보다 더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있어서 아, 저 내용 좀 틀리게 말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아, 뭐 1년 정도 공부했을 때 뭐 저 정도 얘기를 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진짜 그게 최선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짰어요. 그리고 현재도 이게 최선인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들 내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표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분들도 저는 이게 진짜 좋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나중에 봤을 때 그게 아니었는데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들 이제 앞다투어 발표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내가 하는 게 사실 최고의 코드는 아닌데 여러분 코드를 이렇게 개선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죄송하다기보다는 좀 두려운 게 있죠.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에휴, 뭐 그때는 지금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라도 공유를 드리자. 아무도 발표를 안 하고 아무도 공유를 안 하면 다른 분들은 그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지도 못하고 개선을 하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고 있는 만큼만 공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게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이 발표 자료를 보시고, 이 발표를 보시고, 저거 아닌데, 저거 저렇게 하면 더 좋은데, 라는 피드백도 좋고요. 제 개발 블로그, dev205k 블로그스팟.com, 뭐 구글에다가 리오 틸 데브로그라고 검색을 하셔서 제가 공부하면서 남긴 댓글, 그 블로그 글에 댓글로 이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답니다 라는 피드백, 뭐 꾸짖음이라기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을 제안해 주시면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네, 모든 분들께 제가 커피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발표는 총 5개의 사례로 살펴보는 악이 없는 악행들인데요. 첫 번째는 나는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다른 사람이 써놓은 변수나 뭐 함수를 보고서는 이런 의미겠거니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들, 혹은 나는 이렇게 작성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만 알고 있는 접근 제어. 나는 내가 이걸 나만 쓸 거기 때문에 접근 제어를 써놓지 않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프렛과 가드렛이 주는 의미, 이게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 테이블 뷰에서 인덱스 패스 로우와 레이아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을 때 그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가지 케이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발표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탐정, 사건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케이스별로 살펴보는 컨셉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부만 하는 것 같으면 재미없잖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사건 번호 21-1031-1 사칭 및 금품 갈취. 본 사건은 사칭 및 금품 갈취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불렀어야 됐는데 다르게 부른 다음에 해당 내용을 갈취한 거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짓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결국엔 네이밍 문제예요. 자, 모든 케이스들은 다 코드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코드를 먼저 보고 어떤 건지 볼게요.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죠. 그리고 그 변수 이름은 웹페이지 URL. URL에 URL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죠? 이 부분이 이상하지 않은가요? 아닌가요? 이상한가요? 뭐가 이상하죠? 왼쪽은 URL이라고 써 있는데 오른쪽은 스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사용하는 사람은 이게 URL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밑에 뭐 URL 세션 뭐 해서 데이터 태스크에 야 URL을 넣어줘 with URL 해서 URL을 넣으려고 나는 URL을 넣었는데 그쵸, 이건 URL 아니죠. 스트링이죠. URL 스트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물론 ID가 이런 건 다 잘 걸러줍니다. 여러분이 쓸 때 저 URL 자리에다가 뭐 스트링을 넣으면 야 왜 타입이 안 맞는데 넣었냐 일 수 있지만 쓰는 사람은 뭐야 나는 이거 URL인 줄 알았는데 하고 쓰면서 다른 의미를 전달받게 되겠죠. 혹은 내가 다른 의미로 전달받은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쓰는 사람은 저게 URL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제 원래 만든 사람은 스트링이니까 의미적으로 URL이다. 이게 맞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이름이 조금 잘못됐겠죠. 저 같으면은 URL 스트링이라고 붙여줬을 것 같아요. 변수 짓는 건 진짜 어렵죠. 프로그래머가 힘들어하는 일이라는 약간 유머 같은 건데 이름 짓기가 제일 어렵다. 이거 진짜 70% 넘는 것 같아요. 저도 일할 때 70% 넘는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고민을 한다면 이 이름을 뭐라고 짓지?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짓는 방법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코드 컨벤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랭귀지에서 쓰는 어떤 이름 짓는 규칙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어 문법에 맞게 이름을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뭐 최근에 있었던 일로는 불 타입 이제 참 거짓을 나타내기 위한 변수를 만드는데 무조건 is를 붙이는 거예요. is 뭐. 근데 사실 그 변수는 이걸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값이었기 때문에 has 뭐라고 지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변수 네임이 is name 혹은 has name 어떤 게 더 좋죠? is name보다는 has name 어떤 객체가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를 검사할 때는 has name이 좀 더 어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법에 맞게 그다음에 의미에 맞게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 감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감성이라기보다는 공식 문서를 자주 보면은 그 공식 문서에서 이름 짓는 규칙이 크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view, did, loa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will disappear 이런 것처럼 그 애플이 어떻게 메소드명을 짓는지 어떻게 변수명을 짓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이게 애플 감성이구나 이렇게 변수를 지으면 좋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iOS 개발자들도 공식 문서를 보면서 그 네이밍 컨벤션에 익숙해져 있을 테니까 적어도 그렇게 짓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색하진 않겠죠? 자, 그러면 이름만 잘 지으면 오케이인가요? 자, 두 개의 케이스를 보고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셀렉티드 메뉴에 피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셀렉티드 메뉴에 피자가 들어갔죠.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이름은 똑같아요. 변수명은 selected menu인데요. 첫 번째는 피자를 넣은 걸 보고 다른 사람은 파스타를 넣을 수도 있고 혹은 김치찌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selected menu고 스트링이니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선택지가 제한이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피자, 파스타, 샐러드 제한해 두고
점 피자, 점 파스타, 점 샐러드라고 하면은 셀렉티드 메뉴를 우리가 고를 수 있구나. 이 안에서 골라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쓰는데도 어렵지 않고 만들 때도 편하겠죠. 여러분은 이 1번과 2번 중 어떤 의미를 전달하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으로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가지고 코딩을 할 때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유지 무단 침입.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에 무단 침입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마치 함정처럼 여기는 모두가 쓰는 거야 해놓고 침입했는데, 아니 침입이 아니죠, 들어갔는데 여기 사유지였음, 너 침입했어, 이런 억울한 사건이에요. 나만 알고 있는 접근 제어인데요. 자, 접근 제어에 관련된 문제들, 혹시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이 코드 안에 있는 걸까요? 보면 life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 enjoy vacation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enjoy vacation 할 때는 go time travel이 있고 take deep sleep이라는 내용이 있죠. 뭐 별로 봤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코드를 작성해 놓고 푸시했어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peop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make some hobby, 취미를 만들어야지. 뭐야, 취미 저기 누가 만들어놨네. go time travel 오케이, take deep sleep 오케이. 다른 사람은 이 메소드가 왜 생겼는지 잘 몰라요. 네, 있으면 씁니다. 왜냐면 누군가 잘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함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씁니다. 저는 있으면 씁니다. 왜냐면 또 똑같은 거, 어차피 똑같은 거 짜야 하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거 잘 가져다 써야지 라는 생각으로 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만들 때부터 용도를 좀 표기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final class, private func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붙여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나 혼자 만든 코드, 이 life라는 클래스를 내가 수정을 합니다. go time travel, 이거 잘못됐네,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하고 수정을 탁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enjoy vacation 이 영향을 받겠죠. enjoy vacation 한 결과가 go time travel과 take deep sleep이기 때문에 이제 go time travel이 바뀌면서 결과가 바뀌겠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전 코드에 봤던 이 make some hobby도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이 life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여러분이 원래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나만 쓰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를 표시를 해주면 정말 좋은 거죠. private funk go time travel이라고 해놓으면 다른 사람은 라이프 클래스 뭐지? 점 눌러도 안 나옵니다. 그죠? 의도 자체가 이거는 얘 혼자 만들려고 쓴 거구나. 그러면은 그때 다시 물어보겠죠. 저도 이 기능 써야 되는데 이 프라이빗 떼도 되나요? 아니면 나도 같은 거 만들어야지 보고 그 사람이 또 클래스를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빗 키워드가 붙은 함수는 지울 때 비교적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 프라이빗 고 타임 트래블을 지워도 빨간색 딱지가 뜨는 건 밑에 인조이 베케이션 뿐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붙어있지 않고 딱 지우면, 만약에 이게 프라이빗이 아니었다면 막 이곳저곳에서 에러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고 타임 트래블 하면 안 되는데 다 같이 지워야겠죠. 너무나 큰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성할 때 꼭, 만약에 프라이빗이라면 꼭 프라이빗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붙은 건 좀 마음 편하게 수월하게 지웁니다. 마찬가지로 파이널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 발이 땅에 닿은 느낌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고 그 상속받은 클래스를 작성한 다음에 파이널을 붙여놓지 않으면 누군가 또 그 내가 작성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 클래스를 수정했을 때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여기가 끝인가 아닌가, 더 상속받은 게 있나 없나, 파이널이 안 붙어 있다고 해서 더 상속받은 게 없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파이널이 붙어 있는 곳은 마지막이에요. 근데 파이널이 안 붙어 있다고 마지막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파이널이 안 붙어 있어도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키워드가 있는 걸 보면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난 일단은 발에 땅이 닿았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기죄. 사기죄 말 그대로 사기죠. 알려줬던 사실과 다른 겁니다. 내가 컴퓨터를 살 때, 이 컴퓨터 진짜 좋습니다. 잘 동작하고요. 뭐 1년은 끄떡없죠. 라고 했는데 반년 만에 파워가 나갔어. 동작이 안 돼. 근데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안 받아요. 고쳐주지도 않아. 사기죠. 1년 동안은 잘 된다고 했잖아요. 보장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케이스예요. 이프렛과 가드렛 요거를 비교해 볼 건데요. 이프렛과 가드렛이 주는 의미. 옵셔널만 까면 되는 걸까요? 저는 이프렛과 이 가드렛은 옵셔널 깔 때 쓴다라고 맨 처음에 배웠었는데요. 이게 쓰다 보니까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자리 있어요. 여기 자리 주인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 자리 있어요. 여기 자리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 학원 끊었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고 나 학원 끊었어. 학원을 그만뒀다는 뜻이죠. 뭐 이 말하는 사람의 표정 뭐 이런 걸로 알 수 있겠지만 알기 굉장히 어려워요. 글만으로는 앞뒤 문맥을 다 살펴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처럼 그 코드를 봤을 때 뭐지? 앞뒤를 다 계속 봐야 한다면 매우 피곤할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알 수 있다면 좀 더 정확한 그리고 명확한 의미 전달이 되겠죠. 자,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이름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개 변수로 first name은 옵셔널, last name은 required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출력하고 있으면 출력, 없으면 출력 안 합니다. 자,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짰는데요. 이렇게 짰던 이유는 first name이 옵셔널이기 때문에 이프렛과 혹은 가드렛을 가지고 짰어요. 근데 우리가 마주하는 케이스들은 어, first name에 옵셔널이 안 오는 케이스죠. 그냥 nil이 아니라 다 계속 이름이 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잘 출력이 될 거예요. 현호 2 밑에 현호 2 왜냐면은 옵셔널이 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희박할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 두 구문은 엄밀히 다른 구문이에요. 이프렛과 가드렛 어떻게 다른지 주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프렛 해놓고서는 뒤에 어떤 코드를 짰어요. 뭐 이프렛 해놓고 밑에 뭐 라스트 네임을 두 번 출력해줘라 뭐 이런 걸 쓸 수 있죠. 라스트 네임은 있는 거니까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first name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뭐인 거고, 밑에 가드렛을 해놓은 경우에는 first name이 없어? 야, last name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짤 때는 이프렛과 가드렛 다 그냥 옵셔널 깔 때 쓴다고 했는데 이래서 옵셔널을 까기 위해 썼는데 나중에 이 코드 뒤에 어떤 다른 코드를 작성했을 때 내가 원래 전하고자 했던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벌써 중반을 넘어갔습니다. 사건 번호 21-1031-4 상표법 위반. 상표법 위반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스인데 이렇게 나이키 모양처럼 해놨다. 비슷하게 했다. 헷갈리게 이게 대체 뭐지? 정품인가? 짝퉁인가? 요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더 뒤에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iOS를 시작한 지 1개월 차, 정확하게는 바로 시작하고 나서 맨 처음에 작성했던 그 코드가 테이블 뷰를 가지고 설정 페이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뭐 모든 앱들에 보면은 설정 페이지, 애플 앱도 애플의 설정 앱도 들어가 보면 테이블 뷰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요. 자,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테이블 뷰가 있고 셀포 로우 앳 있고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도 이렇게 짠 적 있죠? 없으면 없으면 좀 부럽네요. 전 이렇게 짰는데. 자, 인덱스 패스 점 로우 해놓고 0은 뭐 1은 뭐 2는 뭐 그러면 테이블 뷰에 첫 번째는 이거 넣고 두 번째는 이거 넣고 세 번째는 이거 넣어. 이렇게 짰어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돌아가는 멀쩡한 코드고 이걸 만약 내가 짰다면 나는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해하기 쉬운 코드예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이게 뭐냐 좀 개선을 해봐라 라는 얘기를 듣고 개선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문법책을 공부하다가
스위치문 좋아. 스위치문으로 개선해야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개선을 합니다. 인덱스 패스 점 로우 해놓고 케이스 0, 케이스 1, 케이스 2 좋아. if else 너무 더러웠는데 스위치문으로 깔끔하게 리팩토링 했다. 아주 좋아. 뿌듯했죠. 근데 돌아오는 이야기는 결국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왜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는데요. 이게 진짜 최선이냐? 뭐 하는지를 알려달라 라는 질문에 이넘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셀 타입을 정의를 합니다. 케이스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만들죠. 레이아웃 해놓고 셀 타입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0번째에 뭐 1번째 뭐 2번째에 넣고 코드 오른쪽에 테이블 뷰 코드를 보시면 아까랑 달라졌어요. 스위치에 레이아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점 헤드 배너, 점 필터, 점 컬렉션 뷰 이러면 컬렉션 뷰에는 이게 헤더 배너는 이게 오는구나. 필터는 이게 오는구나. 컬렉션 뷰는 이게 오는구나. 그래서 뭐 하는지 알려달라는 거였구나. 이런 뜻이었고요. 현재는 사실 이거보다도 더 보기 좋게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서 이거보다 더 좋은 코드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아는 지금의 최선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상속세 탈세입니다. 상속을 받았으면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객체지향 설계를 공부하게 됐어요. 객체지향 설계는 클래스들을 만들어 놓고 상속을 받아서 뭐 겹치는 부분을 이제 추상화해서 막 상속해서 받아서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플에는 이런 게 어떤 게 있나 하고 봤더니 제가 그때 만들었던 테이블 뷰는 UI 테이블 뷰를 상속받았는데 UI 테이블 뷰 들어가 보니까 UI 스크롤 뷰를 상속받았네. UI 스크롤 뷰 그래서 테이블 뷰에 스크롤 뷰가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스크롤 뷰를 또 갔더니 UI 뷰를 상속받았어요. 이게 객체 지향이구나. 너무 멋있어 깔끔하잖아. 이렇게 구현하면 되겠군. 이런 생각을 했다가 비슷하게 구현을 하려고 했더니 또 상속을 너무 많이 받는 기분이더라고요. 일단적으로 우리는 애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딱 제공하는 대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막 바뀔 수 있어요. 바뀌면은 영향을 많이 받는 코드이기 때문에 작성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를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만든 작고 강한 코드인데요. 실제 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베이스 뷰, 자 UI 뷰 있죠. 그 다음에 애니멀, 오케이 베이스 뷰를 일단 베이스니까 상속 받았어요. 도그 뷰, 좋아. 애니멀이니까 애니멀 뷰 상속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시바견의 시바 뷰 도그 뷰를 상속 받았습니다. 실제 코드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심지어 우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애니멀 뷰에 무언가 추가된다면 이런 식이죠. 애니멀 뷰에 슬립이라는 메소드가 추가됐어요. 그리고 나는 시바 뷰에서 나도 슬립 애니멀 뷰에 있으니까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 오버라이드 있는 거니까 오버라이드 해놓고 자 슬립 슈퍼 슬립 해놓고 내가 구현하는 거 구현하자. 그 다음에 슈퍼 슬립 그러면은 도그 뷰에서 슈퍼를 해줘야 되나? 안 해줘도 되나? 그럼 애니멀 뷰는 어떡하지? 애니멀 뷰가 바뀌면은 영향을 받는 건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져요. 물론 하나하나 차근차근 작업을 하면 틀리지 않겠지만 지금은 한 계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개 종류가 여러 개거나 도그가 아니라 뭐 버드, 피쉬 이런 식으로 있고 가지 모양으로 쫙 퍼진다면 얘가 바뀌었을 때 얘가 영향을 받나? 받으면 이 밑에는 어떻게 되지? 이게 머리가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된다면 코딩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족보를 만드는 일은 요즘에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게 뭐 프로토콜 지향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준비한 5가지 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으로는 저는 그래도 제가 짤 수 있는 방법으로 짤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코드를 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은 꼭 돌아보고 개선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야 이거 왜 이렇게 짰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리고 그 코드를 고치면 적어도 고친 코드들은 다 지금 내가 보기엔 최선의 코드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점점 개선을 해 나아갈 거고요. 지금 엄청 잘 짜 놓아도 나중에 보면 분명히 이상할 거예요. 딱 지금 완벽해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없어 라고 해도 나중에 뭐 반년 하다못해 1년 하다못해 5년이 지났을 때 야 뭐지? 누가 이렇게 똥을 싸는 거야? 커밋 로그 보면 나네. 이런 일이 꼭 벌어진다니까요.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세요. 근데 답변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모를 수 있죠. 저도 모르는 거는 제가 공부해서라도 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개적인 곳에 질문하는 게 너무 부끄러우면 leo 카카오닷컴으로 질문 보내주세요. 질문을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 혹은 피드백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100% 회신을 다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돼요. 뭐 현업 개발자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요. 무려 공짜 답변이니까 모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발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